계좌 잔액이 0원으로 뜨는 순간 진세훈은 자기 이름이 후계자가 아니라 희생양으로 저장돼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진세훈은 해직 통보를 받자마자 명예회장 진태석에게 달려가 소리라도 지르려 했지만 진태석은 끝까지 얼굴 한번 제대로 내주지 않더라고요. 황 실장이 긴급 이사회 의결로 정리됐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버리니 진세훈은 회사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었고요. 더 잔인한 건 한혜라의 침묵이었는데요. 한혜라는 진세훈의 전화가 수십 통 찍혀도 받지 않았고 윤비서는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일정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진세훈은 그 말이 사실상 이제 당신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인 걸 알아채고 손끝이 떨렸는데요. 진세훈이 마지막 자존심처럼 매달린 건 그 계좌였어요. 진태석이 25년간 쌓아온 3조 비자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었던 검은 통장. 진세훈은 그 돈이 자기 후계 수업의 증거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내가 실수해도 아버지는 날 자르지 못한다는 확신이 거기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해직 통보가 떨어진 날 진세훈은 주영채와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주영채는 겉으로는 여보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란숙은 그 뒤에서 세훈이 쫓겨났다며?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려라고 낮게 웃었고요. 진세훈은 그 웃음이 자기 목을 재는 밧줄처럼 들려서 결국 주영채와 공란숙의 시선을 피해 혼자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간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이미 그 계좌 근처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차정원은 가짜 주영채 신분으로 세상에 나타나 복수의 판을 짠 사람이었고 주하늘은 투자사 대표라는 얼굴 뒤에서 차정원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가려는 사람이었는데요. 주하늘은 진태석 쪽 컴퓨터에 심어뒀던 스파이 앱 기록이 역으로 추적당한 걸 눈치채고 조미양을 불러 우리 쪽 흔적 지워라고 짧게 지시하더라고요. 조미양은 오빠 지금은 지우는 것보다 심는 게 더 빨라요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아날로그로 들고 다니는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었고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요. 진태석의 돈을 빼오는 건 복수의 한 조각일 뿐 진짜로 원하는 건 진태석이 무너지는 이유를 세상에 남기는 거였으니까요. 차정원에게는 늘 두 겹의 고통이 따라붙었는데요. 한혜라가 침모일 가능성이 있고 진태석이 친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그 사실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래서 주하늘의 정원아 이번엔 우리가 이겨라는 말에도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얼어붙는 걸 반복했었어요. 그때 홍 셰프가 연락을 넣었는데요. 정원씨 그쪽에서 움직여요. 황 실장 사람들 구 실장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홍 셰프는 늘 정보 통로였고 그 정보는 항상 늦지 않게 도착하더라고요. 구 실장은 공란숙의 수하였고 공란숙은 진태석과 이용관계로 얽혀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믿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였는데요. 공란숙은 진태석의 비밀을 쥐고 협박했고 진태석은 공란숙의 욕망을 이용해 더러운 일을 시키곤 했었거든요. 주영채는 그런 공란숙의 딸답게 늘 칼자루가 누구 손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주영채는 진세훈이 몰래 빠져나가자마자 공란숙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엄마 세훈이 그 계좌 보러 간 것 같아. 공란숙은 그럼 더 좋지라고 웃으며 구 실장에게 움직이라 했었어요. 주영채는 그 웃음이 불안했지만 불안보다 더 큰 건 욕심이었고요. 진세훈은 결국 비밀 금고가 있는 장소로 들어가 계좌 접속을 시도했는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진세훈의 머릿속에는 차정원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차정원은 진세훈의 전남편이자 배신감과 붕괴를 남겨준 여자였으니까요. 진세훈은 늘 차정원을 내가 버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내가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차정원이 자기 인생으로 돌아와 칼을 들이댈까봐 두려웠고요. 로그인이 되자 화면은 잠깐 멈칫하더니 잔액이 뜨는데요. 0. 정말 0이더라고요. 진세훈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진세훈을 무너뜨린 건 잔액이 아니라 그 아래에 남겨진 한 줄 메시지였는데요. 너는 후계자가 아니야. 내가 만든 희생양이야. 문장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진세훈이 처음으로 후계자라는 말에 취해 웃었던 날과 같았어요. 진세훈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자기 인생이 누군가가 정해둔 각본처럼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진세훈은 그 문장이 차정원이 남겼다고 확신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분노라도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에는 차정원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차정원은 언제나 사람을 찌를 때에도 감정을 다 쏟아붓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 문장은 너무 정확하게 가정의 언어처럼 냉정했거든요. 진세훈은 순간 한혜라가 떠올랐고 그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어요. 한혜라의 미소, 한혜라의 칭찬, 한혜라의 세훈아, 넌 태석의 아들이야 라는 속삭임이 한꺼번에 밀려왔는데요. 진세훈은 그 말을 믿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았는지 갑자기 떠올라서 손바닥에 땀이 차갑게 맺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윤비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부회장님, 부인 한혜라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진세훈은 그 문장을 읽고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부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거든요. 진세훈은 그래도 한혜라를 만나야 했어요.
메시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진세훈은 자기 존재를 붙잡을 끈이 없었거든요. 같은 시간 차정원도 계좌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주하늘이 늦었나? 라고 묻자 차정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늦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비웠네. 주하늘은 바로 계산을 끝내고 조미양에게 전화를 돌렸는데요. 조미양은 노민구 쪽 움직임이 수상해요. 민구가 하늘 오빠 뒷조사하는 사람이랑 붙었어요라고 빠르게 말하더라고요. 노민구는 주하늘의 라이벌이었고 돈 냄새만 맡으면 누구 편이든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하늘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민구가 단독으로는 못해. 누군가 키를 줬어라고 말했는데요. 그 키를 쥔 사람이 공난숙인지 진태석인지 아니면 한혜라인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정원은 김성희를 찾았는데요. 김성희는 차정원의 과거를 아는 조력자였고 차정원이 흔들릴 때마다 넌 내 이름부터 지켜라고 현실을 잡아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김성희는 차정원에게 혜라가 예전 이름 한영순으로 움직인 흔적이 있어.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판을 깔아놨어라고 말해줬어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한혜라가 친모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차정원은 안진아를 떠올렸어요. 안진아는 건양 그룹 디자인팀 스파이였고 겉으로는 평범한 직원처럼 굴면서 내부 자료를 흘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안진아가 최근 이상하게 차정원의 주변 동선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안진아부터 잡아야 해라고 말했고 주하늘은 정원아 그건 위험해. 태석이 내 근처에 손을 뻗었다는 뜻이야 라며 말렸는데요. 차정원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차정원은 또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진세훈이 한혜라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공기는 숨막히게 차가웠는데요. 한혜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진태석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한혜라는 진세훈을 보자 세훈아 힘들지? 라고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진세훈은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어요. 진세훈은 바로 휴대폰 화면을 내밀며 이거 엄마가 한 거야? 라고 물었고요. 한혜라는 잠깐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하더니 곧 미소를 되찾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라고 답하더라고요. 진세훈은 그 순간 한혜라의 미소가 부정이 아니라 연기라는 걸 느꼈어요. 진세훈은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였는데요. 계좌가 0이야.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 희생양이라고. 한혜라는 그제야 잔을 내려놓고 진세훈을 똑바로 바라봤는데요. 세훈아 넌 늘 내가 주인공이라고 믿었지? 그 말이 나오자 진세훈의 머릿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혜라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어요. 진태석에게 넌 후계자였고 나에게 넌 방패였어. 진세훈은 방패? 라고 되물으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고요. 한혜라는 진태석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날 끌어내릴 사람들이 있어. 공난숙 같은 사람, 주영채 같은 사람, 그리고라며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그 멈춤이 진세훈을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진세훈은 그리고 차정원? 이라고 내뱉었고 한혜라는 대답 대신 진세훈의 눈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진세훈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주영채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공난숙과 함께 세훈이 빠진 자리를 계산하고 있었고 공난숙은 진세훈에게 넌 너답게 굴어야지. 울어도 소용없어라고 찌르더라고요. 진세훈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차정원이 떠올랐어요. 차정원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적어도 자기 감정을 계산으로만 쓰지는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세훈은 그제야 깨닫는데요. 차정원이 떠난 후부터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만 남았다는 걸요. 차정원 쪽은 더 위험해졌어요. 황 실장이 차정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사람을 붙였고 홍 슈프가 황 실장, 오늘은 진짜로 정원 씨를 끝내려는 눈이더라라고 경고했는데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숨기려 했지만 차정원은 오히려 박경신을 먼저 찾아가려 했어요. 박경신은 사건 핵심 목격자이자 열쇠였고 과거 주상철 사건의 어두운 고리를 봤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박경신이 입을 열면 공난숙과 한혜라, 진태석의 연결고리가 더 또렷해질 가능성이 컸어요. 주하늘은 정원아 지금 박경신을 건드리면 태석이 바로 반응해라고 말했지만 차정원은 태석이 반응하는 게 필요해. 그래야 진실이 움직여라고 답하더라고요. 박경신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떨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이 당신이 본 걸 말해줘요. 나도 오래 참았어요라고 말하자 박경신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진태석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날 숫자를 계속 쓰더라고요. 박경신의 그 한마디가 차정원에게 번개처럼 꽂혔어요. 메시지에 적힌 날짜, 진세훈이 처음 후계자가 됐던 날, 그 날짜가 비밀번호의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차정원은 그제야 누가 계좌를 비웠는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붙잡게 되는데요. 그 날짜를 누가 선택했지? 그 날짜는 진태석이 아니라 한혜라가 만들어준 후계 서사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이 진세미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세미는 진태석 마이너스 한혜라의 딸이었고 겉으로는 가족의 품위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빠 진세훈과 아버지 진태석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는데요. 진세미는 우연히 윤비서의 메모를 보고 그 메시지의 문장이 한혜라의 문장 습관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진세미는 한혜라에게 엄마 오빠를 정말 버릴 거야?
라고 물었고 한혜라는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더 잔인했어요. 살린다는 말로 사람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진세훈의 내면이 크게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세훈은 진태석에게 충성하면 모든 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왔는데 계좌가 비어버리자 그 믿음이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더구나 희생양이라는 단어는 진세훈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진세훈은 자기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도 스스로는 늘 선택받은 자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세훈은 처음으로 자기 죄책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차정원을 배신했던 밤, 차정원의 눈빛, 차정원이 당신은 끝내 내 편이 아니었네라고 말하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진세훈은 결국 차정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주영채는 여보 미쳤어? 그 여자를 왜 만나? 라고 소리쳤지만 진세훈은 나도 알아야겠어. 내가 누구인지라고 말하며 나가버렸어요. 그 말은 진세훈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진심이었고요. 차정원은 진세훈이 나타나자 잠깐 흔들렸지만 곧 주하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주하늘은 진세훈을 경계하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죠라고 물었고 진세훈은 차정원을 보며 계좌가 비었어. 메시지가 너였어? 라고 직설적으로 던졌는데요. 차정원은 잠시 진세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난 너를 무너뜨리려고 왔지 너를 놀리려고 온 건 아니야. 그 문장은 내 것이 아니야. 진세훈은 그 답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무너졌어요. 차정원이 범인이면 분노하면 됐는데 차정원이 아니라면 남는 건 가족뿐이었거든요. 진세훈은 입술을 떨며 그럼 누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라고 물었고 차정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진태석이겠지. 아니면 한혜라. 너는 늘 그 둘의 이야기를 대신 살아줬잖아. 진세훈은 그 말에 반박하려다가 반박할 문장이 없더라고요. 주하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세훈에게 말했어요. 세훈 씨, 당신이 가진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를 우리에게 주면 당신도 살 길이 있어요. 주하늘의 말은 거래처럼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진세훈에게는 처음 듣는 현실처럼 다가왔어요. 하지만 진세훈이 증거를 내놓으려는 순간 황 실장이 들이닥쳤는데요. 황 실장은 진태석의 해결사였고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황 실장은 진세훈을 보자 부회장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라고 비웃었고 차정원을 향해 차정원 씨, 이번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낮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조미양이 주하늘을 밀어내며 막아서고 홍수프가 경찰 신고를 넣었다는 말을 흘리면서 겨우 시간을 벌었는데요. 황 실장은 물러나는 척하면서도 마지막에 차정원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진태석 명예회장님이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친딸이든 아니든 쓸모는 있으니까요. 그 말이 차정원의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고 차정원은 잠깐 숨을 잃을 뻔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떨리는 손을 잡고 정원아,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고 말했지만 차정원은 속으로 이미 또 다른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친딸이든 아니든이라는 말이 누군가는 이미 DNA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차정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편 공난숙은 주영채를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내가 세훈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돈이 우리 쪽으로 온다라고 말하면서 주영채에게 진세훈의 동선을 추적시키더라고요. 주영채는 엄마 세훈이 지금 정원 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라고 말했고 공난숙은 얼굴을 굳히며 그럼 더 빨리 움직여. 정원한테 돈이 가면 우리 다 끝장이야 라고 몰아붙였어요. 공난숙은 진태석과 비밀을 공유하는 숙적이자 협박자였고 그 비밀이 바로 주상철 사건과 연결돼 있었는데요. 공난숙은 그 비밀을 이용해 한혜라까지 흔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난숙은 구 실장에게 헤라한테도 한번 찔러. 세훈이 희생양이면 헤라도 안전하지 않아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말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공난숙도 다 계산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태석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비자금이 비워진 건 진태석이 원한 그림일 수도 있고 진태석이 빼앗긴 결과일 수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진태석은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 진세훈이 폭주할 걸 알았어요. 진태석은 진세훈이 폭주하면 차정원과 주하늘이 움직일 거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럼에도 진태석은 그걸 감수하려 했는데요. 진태석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리였으니까요. 진태석은 윤비서에게 세훈이에게 남은 길을 알려줘라고 조용히 말했고 윤비서는 그 말이 곧 세훈을 또 한 번 쓰겠다는 뜻임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길의 끝에는 차기범이 있었는데요. 차기범은 차정원의 양부였고 억울한 살인 누명과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혜라는 과거 차기범과 연인이었고 그 기억은 한혜라에게 약점이자 칼이었는데요. 진태석은 그 약점을 이용해 한혜라를 붙잡아두고 차기범의 입을 막아왔던 거예요. 차정원은 그 사실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김성희와 박경신의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내려면 기본부터 살려야 한다라는 결론이 점점 가까워졌고요. 진세훈은 빈 계좌 앞에서 무너진 뒤 처음으로 자기 삶을 되돌려보게 됐는데요. 후계자라는 말에 기대어 살아온 시간들이 사실은 진태석과 한혜라가 만든 방패였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세훈은 차라리 스스로를 부숴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차정원이 진세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더라고요. 세훈아, 내가 진짜로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는 내가 선택한 삶이 없었다는 게 무서운 거야. 그 말이 진세훈의 가슴을 제대로 갈랐어요.
진세훈은 그제야 자신이 공허한 계좌를 본 게 아니라 공허한 자기 이름을 본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정원아, 다음은 메시지 작성자야. 그 문장 헤라일 가능성이 커. 차정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늘아가 친모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진태석이 친부일지도 모른다는 혐오, 그리고 그 둘이 자신을 쓸모로만 본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올라오는데도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끝까지 가면 누가 울게 될까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차정원은 멈추지 않기로 했는데요. 멈추는 순간 자신도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혜라는 혼자 남은 방에서 오래된 이름을 꺼내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는데요. 한혜라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한영수는 죽었어. 한혜라만 남았어.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지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인지 아직 알 수 없었고요. 동시에 공난숙은 주영채의 손을 꼭 잡고 세우는 이제 버려. 우리가 살 길은 따로 있어라고 말하며 주영채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어요. 진세미는 그 사이에서 눈물을 삼키며 오빠 진세훈과 엄마 한혜라, 아빠 진태석 중 누구를 살려야 하는지 선택을 강요받는 표정이었고요. 진세훈은 결국 다시 빈 계좌 화면을 켜놓고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는데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분노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명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희생양이라면 누가 날 희생시키는지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요. 진세훈은 그 순간 차정원에게 했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던지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진태석과 한혜라, 공난숙과 주영채, 황 실장과 윤비서, 구 실장과 안진아, 김성희와 박경신, 홍슈프와 조미양, 노민구까지 모두 얽힌 더 큰 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만 아직 결정적인 퍼즐 한 조각, 차정원의 출생, 비밀과 주상철 사건의 진짜 핵심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지가 다음 파국을 더 크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